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는 GM과 포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애플이 테슬라에게 더 큰 위협이니요. 그리고 은행의 신용 바퀴벌레들이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테슬라는 GM과 포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짜 경쟁자는 애플이다입니다. 이 기사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가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 기술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테슬라와 애플의 로봇 경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6개월 만에 무려 80%나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가 늘어서가 아니라 테슬라가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물리적 로봇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회사를 넘어 자동차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I 컴퓨팅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6년에는 인간형 로봇을 대규모로 판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로봇을 물리적 AI라고 부릅니다. 즉,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AI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고 일하는 AI라는 뜻입니다. 그의 새로운 인센티브, 즉 급여 계획에도 이런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6년까지 인간형 로봇 100만 대를 판매한다면 머스크는 1조 달러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장에 또 다른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애플이 2026년이나 2027년에 AI로 훈련된 소형 로봇을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진 애플 같은 기업이 로봇 산업에 진입한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테슬라가 AI 로봇 시장에서 독주하던 시대가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제 경쟁자는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처럼 AI와 컴퓨팅 자원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들인 겁니다. 아담 조나스는 이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리적 AI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 7대 기술 기업이 모두 AI 기반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것이죠. 이로 인해 세계적인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AI 로봇, 반도체, 제조 기술에 특화된 엔지니어들은 이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어디로 가든 인공지능, 로봇 혁명의 중심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약 5년 정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꿨던 기업입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가 AI 로봇이라면 테슬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AI 로봇에 관한 더 많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화면 속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고 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면서 동시에 AI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고 애플은 이제 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GM이 아니라 애플이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라는 개념도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새롭게 정의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금융시장 관련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은행의 신용 바퀴벌레들이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입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은행들에 잇따른 신용 손실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신용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금융주 전반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소지역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S&P 500 지수 전체도 0.6%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역은행들을 묶은 상장지수 펀드, 즉 KR ETF는 무려 6.2% 하락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로 JP모건, 채퍼리스, 피프스서드, 블루아울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도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시장 불안의 출발점은 자이온스 은행과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의 신용 손실 공시였습니다. 자이온스 은행은 2명의 대출자에게 빌려준 자금 중 약 5천만 달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이 사건이 고립된 사례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피닉스에 본사를 둔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도 대출 담보 부족으로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 측은 담보 자산이 충분해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전문가 스티븐 이네스는 이런 개별 사건들이 반복되면 결국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고립된 신용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이게 정말 우연일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머는 최근 애널리스트 콜에서 이런 상황을 바퀴벌레 이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어딘가에 더 많이 숨어있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의 신용사고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 대출이 더 존재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자동차 부품 업체 퍼스트 브랜드와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의 파산으로 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피프스서드 은행도 같은 이유로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 심사 기준, 즉 언더라이팅 품질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몇몇 기업의 부실이 아니라 은행 전체의 대출 시스템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시장 전문가 마이클 그린은 지금 벌어지는 신용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출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충격을 준 또 다른 이유는 많은 투자자들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 기억을 아직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SVB는 장기 국채 투자 손실로 인해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예금 인출이 아니라 대출 손실, 즉 신용 리스크의 확산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얼마나 엄격히 했는지, 부실 위험을 사전에 얼마나 인식했는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아직 시스템 붕괴 수준의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븐스 캐피털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크 기븐스는 현재의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탄탄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은행뿐 아니라 민간 신용시장에서도 일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불안은 전통적인 은행권을 넘어 사모신용시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 대출업체인 블루아울 캐피털의 주가도 최근 몇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BB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오르기 시작했고 연체율과 부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대출을 바탕으로 한 증권화 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요약하자면 최근 미국 금융시장은 은행권의 신용 손실과 부실 대출 소식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이온스, 웨스턴 얼라이언스, JP모건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부실 대출 사건은 단순한 개별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 리스크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 마리의 바퀴벌레 뒤에는 더 많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다이먼의 말처럼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